우린 자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손자와 며느리를 만나는 기쁨도 잠시, 그녀는 점점 자신이 그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모성애와 희생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순간, 아들은 깨닫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떠나간 후에야 소중함을 알게 된 가족의 이야기. 오늘 자식집에서 하룻밤 묵고 피눈물 흘린 어머니의 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다. 아들이 마침내 나를 초대했다. 작은 시골집에서 혼자 사는 나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가는 일은 큰 행사나 다름없다. 가방을 싸면서 손이 떨리는 게 꼭 소풍 가는 아이 같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한번 오세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내 아들 민호는 벌써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이제 5살 된 손자와 2살 된 손녀가 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고, 그마저도 그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들 집에 초대받는 건 1년 만이었다. 뭘 가져갈까? 시골에서 기른 채소들을 정성껏 다듬었다. 손자, 손녀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준비했다. 며느리에게 줄 작은 선물도 챙겼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호가 어렸을 때 함께했던 시간들, 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결혼할 때의 뿌듯함, 모든 순간이 꿈처럼 지나갔다. 어머니, 조심해서 오세요. 역에 제가 마중 나갈게요. 아들의 문자가 왔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아들은 항상 그렇게 세심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보다 어른스러웠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의젓해졌다. 홀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지금의 그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값진 것 같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약속한 대로 민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오셨어요. 차에 타면서 민호는 내 짐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트렁크에 실었다. 운전하는 내내 그는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저 듣고 또 듣기만 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 어머니한테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전화, 1년에 몇 번 안 되는 만남. 나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자주 보고 싶었다. 아들의 일상을, 손주들의 성장을, 며느리의 미소를 더 많이 함께하고 싶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민호의 집은 20층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자 손자 준우가 할머니! 하고 달려왔다. 우리 준우, 많이 컸구나. 아이를 안아 들고 볼에 키스를 했다. 손녀 미나는 수줍은 듯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며느리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며느리의 미소가 어쩐지 긴장된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다.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제자리에 있었다. 내가 살던 집과는 너무 달랐다. 어머니, 이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민호가 안내한 방은 작은 서재였다. 책상과 책장을 치우고 소파 베드를 펴 놓았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다. 고마워. 짐을 풀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20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다. 내 작은 시골집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내일은 아이들과 함께 놀고 며느리와 이야기도 나누고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설렘이 곧 서러움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하룻밤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것을. 할머니, 이거 뭐예요? 준우가 내가 가져온 보자기 꾸러미를 가리켰다. 나는 웃으며 꾸러미를 풀었다. 시골에서 직접 기른 감자, 고구마, 푸른 채소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준우랑 미나 먹으라고 할머니가 가져온 거야. 맛있는 거 많이 있어. 며느리가 부엌으로 채소들을 가져가며 말했다. 어머님,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 요즘은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표현하지 않았다. 내가 정성껏 기른 것들인데. 하지만 도시에서는 정말 모든 게 편리하니까.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해줄게. 준우랑 미나 좋아하는 감자전 구워줄까? 준우가 환하게 웃었다. 와, 할머니표 감자전 맛있겠다. 하지만 며느리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 저희는 저녁 식사 계획이 있어요. 오늘은 밖에서 먹으려고요. 어머님도 함께 가시죠. 나는 조금 당황했다. 오랜만에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미 계획이 있다니 어쩔 수 없었다. 그래. 좋지. 밖에서 먹는 것도 좋지. 우리는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은 키즈 메뉴에 신이 나 있었다. 어머니는 뭐 드실래요? 여기 파스타가 유명하대요. 파스타. 나는 그런 서양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저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한데. 아무거나 괜찮아. 민호가 골라줘. 식사 내내 아들과 며느리는 주로 회사 이야기나 아이들 학원 이야기를 했다. 가끔 나에게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그저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대부분 응, 그렇구나. 정도로만 대답했다. 어머니, 시골은 괜찮으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괜찮아. 할 일도 많고 옆집 순자 할머니도 있고 심심하진 않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외로웠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만 했다. 식사 후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어머니, 좀 쉬세요. 내일은 같이 근처 공원에라도 갈까요? 그래. 좋지.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내가 짐을 풀어둔 가방과 펼쳐진 소파 베드만이 나를 반겼다. 벽에 걸린 액자들에는 민호 가족의 사진이 가득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아이들의 돌잔치, 가족 여행, 그 많은 사진 속에 나는 단 한 장에만 있었다. 민호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 아들의 삶에서 나는 이제 그저 가끔 방문하는 손님일 뿐인가. 민호가 어릴 적 그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엄마, 사랑해. 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었을 때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내일 뭐 해요? 어머님은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내일 저녁 버스로 돌아가실 거야. 내가 데려다 드릴게. 다행이네요. 솔직히 좀 불편해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어색해하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에게 나는 불편한 존재였구나.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나는 정말 늙어버렸다. 민호와 그의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는 시골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빨리 닦았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민호가 걱정할 테니까.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모성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방, 낯선 냄새, 낯선 소리. 그리고 가장 낯선 것은 바로 내 자식의 삶이었다.
내가 그토록 키우고 사랑했던 아이는 이제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 세계에 나의 자리는 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 자신을 달래며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아침이 밝았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낯선 침대, 낯선 베개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였다. 시골에서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아직 모두 자고 있는 듯 했다.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고 냉장고를 열었다. 내가 가져온 채소들이 가장 구석에 놓여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손을 대기가 두려웠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파자마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이미 화장을 한 듯 말끔했다. 아, 미안해. 습관이 돼서 아침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침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무엇을 도울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 그냥 비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익혔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고 싶었지만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혹시 소리가 너무 크면 아이들이 깰까봐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간혹 운동복 차림의 사람들이 보였다. 할머니, 뒤에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잠옷 차림의 준우가 달려왔다. 우리 준우 일찍 일어났네. 할머니, 오늘 뭐해요? 같이 놀아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적어도 준우는 나를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하지만 며느리가 급히 부엌에서 나왔다. 준우야, 오늘 피아노 학원 가는 날이잖아. 아침 먹고 씻어야지. 싫어요. 할머니랑 놀 거예요. 준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빨리 와서 아침 먹어. 준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그런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주말에도 학원에 가야 하다니 내가 살던 시대와는 너무 달랐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며느리가 준비한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샐러드. 모두 깔끔하고 맛있었지만 내 입맛에는 조금 맞지 않았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이 그리웠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민호가 물었다. 그래, 좋지. 제가 근처 공원에 모시고 갔다 올게요. 준우는 학원 때문에 지영이가 데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민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어색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민호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회사는 어때? 많이 바쁘니? 네. 요즘 새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좀 정신이 없어요. 주말에도 가끔 출근하고. 아이들은 잘 크고 있지? 네. 준우는 이제 유치원 다니고 미나도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나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민호의 진짜 고민은 무엇인지, 행복한지, 가끔 엄마가 그립진 않은지. 하지만 그런 질문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삼켜버렸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 말인데요. 아, 그 이야기구나.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집은 내가 민호 아버지와 함께 살던 작은 시골집이었다. 민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했다. 어머니, 그 집이 너무 낡았잖아요. 수리도 많이 필요하고 솔직히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요. 괜찮아. 나 아직 건강해. 움직이는 데 문제 없어.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머니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그 집은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토한 것 같았다. 내 집을 팔라고?
평생을 살아온 그 집을, 민호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을, 아니, 난 그 집이 좋아. 평생 살아온 곳인데,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편의시설도 가깝고 관리도 쉬운 아파트가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민호가 말을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쉬었다. 솔직히 그 집이 꽤 가치가 올랐더라고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가 여기 초대된 진짜 이유. 민호가 갑자기 나를 찾은 이유. 그것은 사랑이나 그리움이 아니었다. 집 때문이었다. 내 집, 아니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을 팔아 돈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민호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엄마가 그 집에서 너를 키웠어. 내 아버지와 함께 지은 집이야. 내가 첫 걸음마를 뗀 곳도, 첫 생일을 보낸 곳도 그 집이야.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어머니, 과거에 매이실 필요 없어요.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편한 게 다가 아니야, 민호야.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돌아오는 길은 침묵 속에 흘러갔다. 내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에게 나는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 돈이 될 만한 자산을 가진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우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미나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회사에 들러야 한다며 나갔다. 주말인데도 말이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고 싶었지만 복잡한 리모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다. 책을 읽고 싶었지만 내 오래된 돋보기는 가져오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어머님, 차라도 드실래요? 며느리가 물었다. 고마워. 그냥 물만 줘. 며느리는 물을 가져다 주며 잠시 서성였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했다. 어머님, 저 오늘 저녁에 저희 부모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간단한 저녁 식사만 할 건데, 아, 그렇구나. 시댁과 친정 부모를 한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건 어색한 일이니까. 나는 얼른 이해했다. 괜찮아. 나는 오늘 돌아갈 거니까. 아, 네. 민호 씨가 저녁 버스 예매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후면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어색하게 있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아직 사용하지도 않은 손자, 손녀 선물들, 먹지도 않은 내가 가져온 과일들, 모두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준우였다. 학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그럼 우리 준우 들어와. 준우가 방으로 들어왔다. 학원 가방을 아직 메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주려고요. 준우가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그것은 준우가 그린 그림이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 속에는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준우로 보이는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와,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한테 주는 거니? 네, 학원에서 그렸어요. 선생님이 가족 그리기라고 해서. 가족.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준우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직 가족으로 남아 있었다. 고마워, 준우야.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준우는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집에서의 모든 서러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오늘 가요? 응, 오늘 저녁에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더 놀고 싶어요.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나는 준우를 꼭 안아주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잖아. 그때 또 재밌게 놀자. 약속해요? 약속한다. 준우가 나가고 나서 나는 그의 그림을 가방에 소중히 넣었다.
적어도 하나,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이 생겼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돌아왔다. 그는 어젯밤보다도 더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이제 곧 출발해야 해요. 응. 다 준비됐어. 작별 인사는 짧았다.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미나는 여전히 수줍어하며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준우만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또 올 거죠? 그럼 할머니가 또 올게.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이 집의 문턱을 다시 넘을 일이 있을까? 초대는커녕 내 존재조차 불편해하는 이곳에 민호의 차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모두 가슴에 묻었다. 차라리 침묵이 편했다. 어머니, 터미널에 도착하자 민호가 불렀다. 나 혼자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버스 타시는 것까지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터미널로 들어갔다. 표를 확인하고 승강장을 찾았다. 이제 곧 버스가 올 시간이었다. 어머니, 민호가 다시 불렀다.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워 보였다. 어제 제가 한 말,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가 더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편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괜찮아. 엄마는 그 집이 좋아. 엄마 살던 대로 살게 해줘.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버스로 향했다. 타기 전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 잘 가, 민호야. 건강하게 잘 지내. 네. 어머니도요. 조심히 가세요. 버스에 올라타 창가에 앉았다. 민호는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낯선 집에서 보낸 하룻밤, 그곳에서 나는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내 아들의 삶 속에 내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버스는 어둠이 내린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는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이 보였다. 나는 지친 눈을 감았다. 몸도 마음도 너무 무거웠다. 시골집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어두운 집에 들어서자 정막이 나를 맞았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내가 떠날 때 그대로였다. 작은 텔레비전, 낡은 소파, 식탁 위에 놓인 국화 한 송이. 모두 내 것이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 익숙한 공간이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아들 집에서 느꼈던 소외감보다 더 깊은 외로움이 몰려왔다. 누구를 위해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걸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에 우리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 하나씩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났다. 텃밭에 물을 주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다. 모든 것이 일상이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점심을 먹고 나니 전화벨이 울렸다. 민호였다.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서. 응. 잘 왔어. 걱정 마. 어머니, 제가 어제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요. 그 집은 정말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민호의 진짜 마음을. 민호야, 엄마가 생각해봤어. 네, 어머니. 그 집 팔기로 했어. 민호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정말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예요? 응, 내 말대로 이 집은 너무 낡았고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좀 더 편한 곳에서 살아야겠다 싶어.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내 결정이 그가 원하던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집을 판 돈은 전부 엄마가 가질 거야. 그리고 엄마가 살 곳도, 엄마가 쓸 돈도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당연하죠. 어머니, 그건 다 어머니 돈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다. 아마도 그 돈의 일부를 기대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이 집에서 엄마가 나가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와줬으면 해.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자. 엄마랑 단둘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호는 망설이는 듯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바쁜 건 알아. 하지만 이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 그 추억이 담긴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자.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시간 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거래였다. 내 집을 내어주는 대신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얻는 것. 그것도 돈과 맞바꾸는 슬픈 거래였다. 일주일 후 민호가 찾아왔다. 그는 혼자였다.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남겨두고 왔다고 했다. 하룻밤 자고 가는 거라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다며.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와줘서 고마워. 민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가끔 미소를 짓기도 했다. 여기서 많이 컸죠? 그래. 내가 첫걸음 마를 땐 곧도 저기 마루야. 내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걷는 법을 가르쳐 줬지. 민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다. 너무 어릴 때 떠나버렸으니까. 어머니, 집을 파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진 않았어. 아마 조용한 노인 복지시설 같은 곳이 좋을 것 같아. 노인복지시설이요? 어머니, 그래도 좀 더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녁을 함께 먹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민호의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된장찌개, 간장게장, 제육볶음. 민호는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먹는 엄마 음식이 그리웠는지. 어머니 음식은 정말 최고예요. 지영이도 잘하지만 어머니 손맛을 따라갈 순 없죠. 그렇게 말하면 며느리한테 미안하지. 밤이 깊어갔다. 우리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 운동회에서 달리는 모습, 졸업식 날의 환한 미소, 그리고 민호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 아버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널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매일 퇴근하면 너부터 찾으셨지. 어머니, 저는 어떤 아들이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넌 착한 아들이었어. 엄마를 생각해주는 착한 아들.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그것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숙였다. 정말요? 저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도 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이번에도 그렇게 냉정하게 굴었잖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넌 이제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 엄마는 이해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랜만에 내 손을 꼭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떠났다. 회사에 일이 있다고 했다.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그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나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민호가 앉았던 자리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어제의 대화, 웃음, 눈물, 모든 것이 이 집의 마지막 추억이 되었다. 부동산 중개인이 오기로 한 날까지 일주일이 남았다. 그동안 나는 이 집에서 살았던 모든 기억을 하나씩 정리했다. 남편과의 추억, 민호의 성장 과정,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들. 사진도 정리하고 오래된 물건들도 분류했다. 드디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집 곳곳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내 마음은 이미 이 집을 떠나 있었다. 할머니, 이 집 참 좋네요.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말했다. 그들에게는 5살쯤 된 아들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 우리 가족의 모습 같았다. 네, 4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그럼 왜 파시는 거예요? 이제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원해서.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켜버렸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다. 그 젊은 부부가 계약을 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며 좋아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해주었다. 짐을 정리하는 날,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계약 잘 됐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근데 어머니, 집 판 돈으로 뭐 하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돈. 결국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었다. 응, 결정했어. 어디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우선 잠시 여행을 다녀올 거야. 여행이요? 그래,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못 다녔잖아. 내 아버지하고도 함께 해보지 못했던 여행. 이제라도 가보려고. 아, 네. 좋은 생각이세요. 근데 혼자 다니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요즘은 실버 여행 많잖아. 비슷한 또래들끼리 가는 여행이래. 그렇군요. 그럼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는요? 내 마음이 아팠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게. 아직 정해진 건 없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이미 준비해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민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다. 그가 언젠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었다. 마지막 날, 나는 집 한 구석 한 구석을 돌아보았다.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 민호를 키운 이 집,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이 집, 모든 것에 작별을 고했다.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것들이지만 정작 가져갈 것은 몇 가지 옷과 사진, 그리고 추억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놓고 가기로 했다. 그 젊은 부부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냥 두고 가기로 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순간이었다.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마을 풍경, 오랫동안 보아온 산과들. 모든 것이 서서히 멀어졌다. 터미널에 도착해 표를 샀다. 목적지는 강원도 속초.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엄마 이제 떠난다. 걱정하지 마. 가끔 연락할게. 건강하게 잘 지내.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길. 그러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버스가 출발하고 한참이 지났을 때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렸다. 꺼내보니 민호의 답장이었다. 엄마,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어쩌면 언젠가 민호도 깨달을지 모른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것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것을. 버스는 계속해서 달렸다. 내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다시 혼자가 됐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내 안에는 평생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피눈물을 흘리며 보낸 하룻밤, 그 시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결국 놓아주는 법이었다. 아들을, 집을, 그리고 과거의 나를.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어딘가에서 내 아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그의 몫이었고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야 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기로 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였고 나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 안녕,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